네,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우려해 좀처럼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던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이대로 있다가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고 본 건데요. 금리 인하 배경과 향후 흐름 등을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깜짝, 전격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만큼 예상을 벗어난 카드를 썼다는 셈인데요. 자,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예상을 깬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이 발표되기 전인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동결 전망이 우세했고, 대신 금통위 위원 중 일부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만장일치 결정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추락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전문가들도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우리 경제 흐름상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나을 수 있을 것도 보이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과정에서도 적절했다고 저는 보이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간에 일정 부분의 그 여유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전반에 대한 그 흐름에서 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의 선택이 예상 바뀔 뿐 금리 인하는 적절했다. 또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그런데 이번 달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무엇이죠? 네, 최근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11조 원 규모의 국채은행 자본 확충안을 확정 발표했고, 이렇게 되면 실탄을 확보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대량 실업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반기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한동안 소비를 촉진하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되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9월 시행될 김영란법도 내수를 얼어붙게 할 요인으로 꼽히고요. 여기에 또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후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방어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향후에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도 올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이 당장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9월 인상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6월 인상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번 셈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결국 뒤따라가야 하는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내수 촉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몇 개월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1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9월쯤에 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향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올리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일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오는 10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언젠가는 우리가 뒤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돈은 기본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인데 미국이 점차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는 현재 0.25에서 0.5%로 아직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있는 상태고요.
또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생각할 때 미국이 금리를 높여도 낮은 금리가 득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우리가 낮추는 것은 환율 상승 요인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금 이탈 위험이 있더라도 수출로 경기를 살리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그 배경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